나름의 본인이 별표를 좋아한다. 별표 딱 사단장인 거죠. 막 사랑이 빠져있다. 하는 거죠.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원래 이쪽 회계사 세무사를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과도 대학교 때 과도 무려 컴퓨터공학과 공대였다가 이과였습니다. 공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사 세무사 쪽을 어떻게 보면은 공대 제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을 이단하라 부르거든요.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쪽 길을 택하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딱 2학년 끝나고 났을 때 그 컴공과 코딩을 하죠. 프로그래머들이니까 그런 코딩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서 대학교 딱 절반 다녔을 시점 2학년 겨울방학에 제가 이제 따로 진로 탐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외부로 나가서 이제 유료 인적성 검사도 좀 공부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적성검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경영경제학과 쪽이 나오는 겁니다. 저랑 잘 맞는다고. 그래서 어떤 특정 인적성 검사에서는 심지어 그 저랑 잘 맞는 직업군과 20, 30까지 소개했어요. 그때 저는 그 20, 30까지의 모든 직업을 하나하나 다 알아봤고 그때 회계사라는 단어, 세무사라는 단어를 사실상 거의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그때 나열되어 있는 직업 중에 이게 뭔가 저는 되게 많이 끌렸거든요. 제가 원래 이과기도 했고 또 숫자를 좋아했는데 이제 이거 이과에서 문과 쪽 직업을 가는 느낌인데 비교적 좀 이질감이 덜 했거든요. 숫자를 가는 직업이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수학 같은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좀 좋아했다 보니까 이런 직업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그냥 재밌게 평생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갔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비교적 조금 저 늦게 시작했습니다. 26 때부터 시작했고 참고로 아까 세무사님은 엄청 빨리 합격하셨어요. 네, 수습니다. 22살. 남자 22살은 정말 빨리 합격하신 거거든요. 주변에 수험생 많이 계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최연소의 합격에 준하는 엄청 빨리 합격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또 이제 워낙 수험생활이 빠르셨던 이제 경험담이었고 저는 좀 이제 비교적 좀 장기였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회계사 준비를 좀 먼저 했었습니다. 회계사 준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2차 최종 시험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나이가 29, 30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3, 4년 이렇게 보냈고, 이대로 가면은 또 회계사 시험을 과연 더 이어갈까? 혹은 세무사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곧 나이가 30인데, 지금부터 회계사하게 되면 또 그때 2년 사이클이다 보니까 한 32살 이렇게 되면 합격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회계사를 했어도, 원래 이제 개업을 하고 싶은 회계사 사무실이든 세무사 사무실이든 개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좀 주저없이 바꿀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전에 좀 회계사 준비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운 좋게도 다음에 이제 동차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후회는 없으시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전에 수험생 때 느꼈던 것들 또 전 이제 조금 비교적 약간 오래 했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오래 했던 것 같다.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좀 수험 기간이 짧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점들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저도 정말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다양히 환경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도 공부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자취도 했다가 부모님 집에서 통학도 했다가 대학교 도서관도 가고 카페 심지어 노량진 도서관까지 왔습니다. 철새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계절마다 옮겼나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다 했는데 스터디도 해보고 혼자 하기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루틴한 생활도 해보고 또 이제 어쩌면 그렇지 않은 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험 생활 길어지다 보면 제일 조금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상했던 건 뭐냐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인원이 저보다 먼저 나갈 때가 정말 좀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그때 자극도 되죠. 그때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걸 가능하게 경험하시지 않게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저 성격적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꼼꼼하고 약간 완벽하게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깊게 파는 스타일이고 좀 그런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험 공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그 시험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 같은 성격도 있으시고 반대로 이제 빨리빨리 좀 대충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그냥 뭐 빠르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후자 방금 말씀드렸던 빠르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쪽 수험 생활에 더 적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꼼꼼하고 완벽하게 보고 약간 좀 깊이 보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은 한 회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시험 자체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수능 시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른 단기간에 회독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성격상 빨리빨리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면은 한 회독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다음 회독이 들어갔을 때 앞에 것들이 완전 백지돼가지고 또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돌릴 때도 또 오래 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생각보다는 이것 때문에도 수험 생활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그냥 모르면 그냥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독수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 다음 회독은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루틴한 것도 해봤고 또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공부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 생활에서는 막 딱 스탑워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부 몇 시간 12시간에서 올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공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의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공부 시간을 뭐 내가 오늘 12시간 했어 이렇게 적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내가 몇 문제를 풀었는지 오늘 이런 거를 적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회계학 100문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남기는 것도 오히려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개수로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을 떠나서 양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공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공부 양이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루틴하게 딱 그걸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체계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 딱 다른 낭비를 제거하고 또한 시험 스케줄의 효율도 맞추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런데 주변에 잘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각하고 하는데 지각하고 늦고 막 빠지는데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명씩 있죠. 네. 꼭.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잘 보면 공부 시간은 뭐 일정하지는 않지만 공부 양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이런 루틴한 생활이 너무 안 맞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런 거 완전 무시하고 본인이 공부 잘 될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시험 2주 남기고 이렇게 한 달 남기고 했을 때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공부가 되는 집중도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이 너무 잘 되면 지금 원래 보통 한 밤 12시 자는데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인데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집중이 잘 돼요. 그럼 계속 하는 겁니다. 멋있는데? 네, 그러고 진짜 졸릴 때 잤어요. 근데 진짜 그때쯤 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쓰러지듯이 자거든요. 기절. 네, 기절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어날 때 제가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부하고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 남들은 식사 시간인데 저는 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그럼 저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시험 직전에 엄청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공부 양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남들 2, 3일치 공부 양을 하루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지가 되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 양으로 치고 나가고 공부 양으로 정하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뭐 초사이언 모델 그렇죠. 이제 물론 이걸로 시험 기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죽죠.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죽죠. 딱 직전이라든가 정말 나의 동기부여가 완전히 펌핑 됐을 때 시험 뭐 한 달 전, 2주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대화시킬 때 딱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제가 뭐 그냥 뭐 스타벅스 쟀을 때 실제로 한 16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미 그 스타벅스 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부 양으로 이미 찍어 누를 수가 있는 단계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세무사님께서 핸드폰을 사물함에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마저도 의지가 약해가지고 사물함에 있으면 또 꺼내요. 심각한데. 근데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집에다 두고 오세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 없애는 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죠. 없애는 것도 좋은데 차마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집에다 두고 이제 뭐 이동하는 거죠. 독서실이든 가게 되면 거기서 집에 오면은 그 정도로 하신 병이죠, 병. 그죠. 네. 그러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집에다 두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 직전에 저도 그러긴 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시험 기간이 수험 생활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평소에는 계속 모의고사 풀고 문제풀이 열심히 해요. 잘 나와요. 남들보다 지금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같이 뭐 스터디하는 사람들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딱 제 시험 한 달 나오면 자꾸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이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시험 직전에 그 전에 이렇게 수험생들의 그렇죠. 쭉 분산돼 있는 한번 이론 정리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유혹 때문에 저는 이론 정리를 시작하고 문제풀이를 놨던 적이 있어요. 무려 한 달 가까이를. 정말 순식간에 문제풀이 감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론 정리하면 좋죠. 근데 뭐 하나를 시간을 쓰는 순간 다른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그 감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절대 손을 놓는 건 안 되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론을 오히려 그냥 조금 내려놓고 차라리 원래 하시던 대로 문제풀이 양을 늘려서 차라리 그 감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가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각 학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일부러 좀 알아라 너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일부러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약간 난해한 것도 내거든요. 약간 지역적인 것도 실제로 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정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 때 나 모르는 거 이렇게 많지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래서 막 새로운 거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보다 차라리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실제 시험에서는 교수님들이 그냥 메인에 있는 주기를에서 낸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쪽 위주로 그냥 하시면 오히려 좀 더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시험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꿀팁, 저만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동기부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부모님이 제일 좋은데 저처럼 시험 기간도 막 3, 4년 넘어가고 해버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약발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만의 매일매일 그 동기부여가 잘 되는 날은 엄청 잘 되는데 분명히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강제로 계속 눈앞에 보이게끔 하는 저만의 방법이었는데 집에 거실이든 뭐 현관이든 계속 눈에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가 저는 달력을 쭉 인쇄를 해가지고 그 시험 날까지의 달력을 쭉 인쇄를 해가지고 크게 걸어 놓습니다. 쭉 붙여놨거든요. 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근데 물론 이제 뭐 집에 아무도 잘 외부인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저만 보거나 뭐 가족분밖에 안 보겠죠. 엄청 크게 오늘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왔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뭐 공부 시간이든 혹은 공부 양이든 뭐 어떤 걸 봤을 때 그냥 오늘 많이 한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그럼 거기다 뭐 할 일을 적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하거든요. 몇 개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한테 자극을 받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기존 거 지나가는 것도 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나온 날짜들이 보이고 동그라미가 얼마나 있는지 보이고 동그라미가 없는 날들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그전에 최근에 조금 많이 못했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계속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한 오늘 내가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성장하는 그 작은 게 되게 큰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게 동그라미를 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한테 상을 준다는 나름의 보상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요. 뿌듯하고. 별표라면 안 되나요? 별표도 좋죠. 나름의 본인이 별표를 좋아한다. 별표 딱 4단짜리 하트도 막 사랑이 빠져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본인만의 보상을 주시게 되면 그걸 또 이제 보이게끔 해두면 그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